여러분 안녕. 자, 10분 정도에 걸쳐서 우리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 복습과 앞으로 나올 이야기 예습을 갖다가 쬐끔 해드릴 거예요. 예습은 뭐 그렇게 많이 이제 신경 써서 듣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들어본 것만으로도 시험 문제 대비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해드리는 겁니다. 자,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보내드릴게요. 화이팅! 자, 그럼 한번 해보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 부분은 그림 구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나왔었던 주먹도끼라고 하는 구석기 시기에 요 물건에 대해서는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비파용 동검 등이 있고요. 제일 끝에 있는 건 철기 시대 때 있었던 명도전이라는 건데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고구려 광개토대왕 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역 제일 컸을 때가 요거 때죠. 고구려에서 기억해둘 사람들은 우리가 소수림왕, 그리고 광개토대왕, 그리고 장수왕 요 세 사람이 있는데 그중 소수림왕의 경우에는 태학 율령 불교 반포했고 광개토 장수왕은 영토 확장했고 특히 장수왕 때의 영토가 지금 이만큼 넓어졌다. 요거 가지고 지도로 많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제가 수도를 빼앗기고 웅진으로 천도하였다와 관련된 일들이 나타났고요. 그때 충주의 고구려비도 함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백제는 이제 유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처음에 나와 있는 백제 금동 대향로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미륵사지 석탑은 요거 여러분들한테 역시 설명드리면서 올해 이제 복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한성에서 웅진으로 아까 천도했었을 때의 이야기 고구려 입장과 백제 입장을 좀 구분해야 되고요. 요 지도에서 보다시피 각 수도에서 나타나는 백제 유적들을 좀 봐야 돼. 풍납토성, 공산성 등이 있고 특히 백제의 웅진시대 때 대표적이었던 왕이 누구냐면 무령왕. 이 있어서 무령왕릉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요. 성왕은 웅진 시기로 출발해서 수도를 갖다가 사비로 옮겼던 사람이었죠. 요것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왕은 3명 보라 그랬어. 우리가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요 3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증왕은 이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던 우상국 정복이 있었고요. 법흥왕은 금관가야, 진흥왕은 대가야. 자, 그 다음에 진흥왕 때 한강유역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을 백제가 4세기 때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게 신라 6세기로 바뀌게 되었죠.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비석도 많이 세웠었고. 그 다음 옆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5세기 때 광개토 대왕이 신라의 어려움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 군대 보냈었죠. 그때 이제 뇌물마립관 이 도움을 받았었다. 뇌물마립관은 4세기에서 5세기 초까지 있었던 왕이었다. 그때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증거가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이 그릇으로 남아있다 말씀드렸고요. 통일신라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나 석굴암 본종불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통일신라에서 제일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람은 아무래도 신문왕이지. 자, 이 신문왕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 노급을 갖다가 폐지하였다, 관료전 지급하였다, 국화 그리고 구조 오소경 전부 다 들어봤던 기억 있을 겁니다. 체크. 자, 그 다음에 발해 무왕, 문왕, 선왕이라고 하는 왕들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나오고 수도 상경과 관련돼서 많이 묻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물과 관련돼서 석등 같은 것들이 요즘 가끔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이제 태조와 관련해서 훈요 10조, 혼인정책, 사성정책, 기인 사심관 등이 있고요. 옆에 있는 그림은 문제에서 있었던 그림이거든. 자, 이 태조와 관련돼서 후삼국 통일했다, 사심관, 기인, 국경을 확보하였다 등이 이분의 업적으로 이제 이야기되죠. 자, 그 다음에 광종, 과거제 노비안건법, 공복제정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옆에 있는 그림들이 올해 출제되었던 문제의 그림이었습니다. 고려 성종은 국자감 그리고 이제 서희의 강동육주 차지도 역시 성종 때였고요.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성육부제도 이런 것들이 성종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지. 최승로의 시무 28조도 마찬가지. 자, 이것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서경천도 운동 김부식과
묘청과 관련된 이야기. 이게 시험 문제 제일 자주 나오고요. 자, 이 서경이 지금의 어디이다? 평양이다 라고 해서 지명 묻는 문제로도 평양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려 공민왕 쌍성총관부 회복했다. 정동행성 폐지했고 관제복구 변별복 금지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민 변정 도감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이렇게 체크. 고려와 거란 사이에서 일단 서희의 강동 육주 획득이 이제 다부분의 이 지역을 갖다가 획득했던 거였죠. 자, 그 다음에 강감찬의 귀주대첩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뭐 귀주대첩 영토가 어딘지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요 지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서희의 강동 육주 찾았던 문제 같이 풀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고려와 여진의 관계에서는 이자겸이 권력 집권했을 때 군신관계 맺었다. 여진이 금나라가 되었을 때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가 40년 전쟁이었는데 강화도로 천도했었다. 1232년부터 1270년까지 최씨 무진정권기에 시작되었었고 그 시기 8만 대장경을 갖다가 인쇄했었죠. 김윤우가 처진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도 역시 얘기했었습니다. 경제에서는 병난도, 은병활구, 전시가 나오면 고려시대 이런 말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드렸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불교, 자 전기 때 의천스님 그래서 교관 겸수, 후기 때 진울스님 도노점수 정예쌍수 조계정 중심으로 통합하였다. 기억나실 거고요. 조선 태조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병혁파, 호패법 실시 등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육조 직계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종대왕은 뭐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이 세종대왕 나와도 절대 안 틀릴 텐데 문제는 요즘에 세종대왕이 잘 모르는 정보를 묻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공법이라든지 좀 익숙치 않은 거 밑에 있는 칠정산 이런 아이들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농사직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태종과 세조의 공통점 육조 직계제 문제가 올해 나왔었거든. 요 이제 가계도 가지고서는 냈던 문제가 있으니까 역시 가계도와 함께 봐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조선 성종, 경국대전으로 제일 많이 묻는데요. 3, 4체계 확립하였다 중에서 홍문관을 만들었다 이야기로도 많이 냅니다. 사화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조광조와 관련된 기묘사화라 그랬고 여러분들 이 선생님 나오는 칠판 그림 기억나시죠? 소격사를 폐지하였다. 그 다음에 위운을 삭제하였다. 현령과를 실시하였다. 관련해서 많이 묻는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임진왜란은 뭐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게 푸실 거예요. 자, 임진왜란은 영향과 관련된 것들 좀 잘 봐두시고요.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우리나라 전쟁 때 많이 이제 도공들이 건너가면서 발달했다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광해군의 중리배교 그리고 어머니를 폐위하고 동생 영창을 죽였다. 그 와중에 중리배교가 좀 자주 나온다 보시고요. 정묘병자호란에서는 이제 인조 때 있었던 전쟁들이죠. 후금이었을 때 나라 이름 청으로 바꿨을 때 형제관계, 군신관계 그리고 그 뒤에 북벌을 추진하였다와 관련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신관계 요구했던 시절이 언제냐? 요때가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 자, 그 다음에 영조와 관련된 이야기 탕평책이 기본이고요. 영조의 균역법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는데 이거는 균역법 특징 뒤에서 다시 확인할 겁니다. 뭐 그 외에 여러 특징들 같이 우리가 많이 봤었습니다. 여기도 있죠. 속대전, 뭐 신문고, 청계천 준설작업, 탕평비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조 때 이제 규장각, 초계문신제, 수원화성 세웠다. 그래서 어머니 생일잔치 가서 했다. 그 기록이 원행물 정리의궤에 있었다. 관련 인물 정약용 그리고 금나전권 폐지라고 하는 요거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하고 문제 풀 때는 한글 소설 나오는 무슨 문화 관련된 부분에서 요게 잠깐 나왔었는데 난전을 금하는 권리를 없앴다로 정조 설명도 살짝 하긴 했어요. 정조라는 왕 이름을 언급한 반도 있고 아닌 반도 있는데 어쨌든 같이 연결해서 기억합시다. 세도정치와 관련해서 외척가문의 권력장악, 삼정의 문란, 그래서 농민봉기 있었다. 같이 보시고요. 비변사는 뭐 워낙 많이 얘기했죠. 알아두시면 되겠고
실학과 관련해서도 설명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정약용이라는 인물과 박제가라고 하는 인물, 정약용은 농업 중심, 박제가는 상공업 중심으로 연결하면 되겠고요. 대동법, 자, 현물 대신에 쌀, 배, 동전으로 거뒀던 법이었다. 광해군 때 실시되었다. 그 과정에 공인이 등장하였다. 이런 것들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균역법, 군포를 한 필로 감축하였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부족분을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지? 정답으로 보통 결작을 징수하였다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됩니다. 대원군은 대내적으로 이제 무슨 일을 했는가, 대외적으로 뭐 했는가, 그래서 결론이 척화비로 보통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척화비 확인하시고요. 강화도 조약과 관련해서 이제 불평등하였다. 그 중에 치외법권이 있다. 근데 최애국 대우가 없다. 요거 여러분들한테 엄청 많이 강조했었어요. 요거 잘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진도 나간 반 안 나간 반 보통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과 관련해서 제일 가장 크게 기억해야 되는 건 여기에는 최애국 대우가 있다를 보시고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갔을 때 이렇게 절하는 그림이 당시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군란 99님과 서울 하층민의 봉기였다. 그리고 관련과 관련해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청나라의 간섭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리고 재물포 조약을 통해서 배상금도 징발하였고 경비병 주둔을 통해서 일본군이 주둔하였다. 청나라 군대도 주둔하였다. 요것과 관련해서 보시고요. 이것 때문에 개화파가 급진과 온건으로 나뉩니다. 갑신정변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우체국 과 관련된 건물 잘 봐두시고요. 대표 인물 김옥균이었어요. 자, 그리고 각종 조약들과 우리나라에 대한 중립화론이 나왔던 게 요 갑신정변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전봉준이라는 인물,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요 사발 엎어놓은 그림, 전주 지역에서 화약을 맺었다가 나중에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결국은 농민군이 졌다. 요것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1차 가보개혁 시험 문제 요즘 좀 자주 나오기 시작했는데 위에 있는 두 개, 여기 지금 표시한 두 개 신분제 폐지와 과거제 폐지는 단골 손님이고요. 이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가 나올 때가 됐어요. 그리고 봉건적 악습을 폐지하였다와 관련해서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을미개혁은 굉장히 특징들이 많아요. 아직은 단발령을 실시하였다. 폐지가 아니라 실시하였다. 정도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들도 나중에 진도 나갈 때 다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아관파천, 요거는 시기 묻는 문제로 이렇게 많이 묻고요. 독립협회, 서재필이라는 인물, 만민공동회, 요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대한제국, 고종황제 즉위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 1897년부터 1910년까지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시기에 했던 일들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보통은 이제 지게를 발급하였다. 토지조사에서. 요거 좀 많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을사조약은 이제, 요때부터 통감이 나타났다. 조약의 명칭이 없었다. 그리고 황제 도장이 없다. 요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죠. 외교권을 박탈당하였다.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해서 많이 납니다.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실시했다. 도시문제. 자, 대한매일신보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헤이그 특사자는 이제 고종황제가 이것 때문에 강제 퇴위하게 되었다를 제일 많이 묻고요. 요 시기가 되겠죠. 신민회는 이제 백오인 사건으로 와야 되었다라고 하는 거랑 서간도에 이제 무관학교를 갖다가 만들었다라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위정척사 운동은 연도별로 사실은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뒤에 인물들도 좀 같이 봐야 돼요. 이 문제는 최익현 다음에 80년대에 이만손이 정답이었던 문제였어요. 일제강점기 10년대, 20년대, 30년대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요 특징들 잘 찾아야 되고요. 이 문제는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30년대 민족 말살, 전쟁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로 보통 많이 이제 묶어서 나오던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할 될 거예요.
그다음 3.1운동은 천도교라고 하는 종교 조직과 관련해서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탑골공원, 지금 파고다공원 이렇게도 부르는 공원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정부는 처음에 상하이였다가 1940년에 충칭으로 옮겨갔다라는 거, 거기에서 한국광복군이 창설됐다라는 거, 요게 시험 문제에 한동안 많이 나왔었죠. 봉오동 천산이 전투 올해 요거 좀 눈에 띕니다, 여러분. 최근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돌아왔기 때문에 요거 좀 봐두시고요. 청산리 대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 10월은 청산리였고 1920년 6월 달이 봉오동이거든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자, 의열당과 관련해서 김원봉, 그리고 한인애국당과 관련해서 김구 선생, 여기에 있는 이봉창 하고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들은 단골로 나오죠. 자, 그 다음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관련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게 하였다. 요거 이제 많이 또 언급됩니다. 시기순으로 나오니까 봐두시기도 바라고요. 재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 날 있었던 50총선거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제일 먼저 만들어진 우리나라 국회죠. 활동한 내용 크게 대표적인 두 가지가 요거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농지기억법이 되겠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기의 특징, 개헌 두 차례와 4.19 혁명. 보통 4.19 혁명 물어보면서 3.15 부정선거로 많이 묻죠. 박정희 정권 군사정변으로 등장하였다. 개헌이 두 차례 있었다. 그거 외에 경제와 관련해서 경부고속도로 개통, 베트남 파병, 그리고 새마을운동 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5.18 이거는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1980년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고요. 전두환과 관련돼서 많이 이제 언급됩니다. 전두환 정권 때 6월 항쟁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거에서 6.29 선언으로 인해서 직선제 개헌하였다. 굉장히 자주 언급되었던 사건. 4.13 호원 조치도 6월 항쟁 안에 넣는 사건이죠. 노태우 정부와 관련해서는 북방외교, 그래서 이제 국제연합의 동시가입, 한국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 김영삼 정부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그리고 IMF 이렇게 해서 많이 묻고요.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라는 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김대중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조금 뜸하게 나옵니다. 햇볕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 올해 문제가 이렇게 나왔지. 6월 평가원 문제. 남북 관계를 묻는 문제였어요. 3.15 부정선거 1960년, 그리고 유신헌법 1972년 10월 달이고 이 문제의 정답은 요 7.4 남북 공동성명이었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된 1, 2, 3, 4, 5번 보기가 전부 남북 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6월 평가원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남북 관계의 주요 사건들 리스트 여러분들 적어드렸으니까 요거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주요 골자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래 시험도 잘 보세요. 안녕.